보면 어떻게 할 거야? 뭘로 몰 거야? 3으로 몰 거야?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앞에 나온 플러스야? 예. 그러면 로그 3에 뭐 x 더하기 1 x 빼기 1이겠네? 작아요 2 곱하기 로그 9에 x 더하기 5인데 9도 제곱 올려서 그러면 3의 제곱이고 나오니까 사라지네 이렇게. 행복하네요. 밑이 3인 로그로 일치가 되면서 사라지고 진수만 남겠지. 너무 좋은데? 그럼 그냥 전개하면 되겠네. x제곱 빼기 1 x 더하기 5니까 넘겨 쓰면 x가 마 루트 6이랑 마의 x가 있는데 뭐시라? 나 왜 이래? x제곱 마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으니까 3, 2 마이너스 플러스면 x가 마 2랑 3 사이야? 답을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뭘 본다? 마지막에 진수조건 확인한다. 그러면 진수조건이 양수니까 동시에 쓰면 마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마 5보다 크니까 결국은 1보다 커야 되겠죠? 진수조건에 의해서 1보다 크다. 동시 만족하려면 따라서 1과 3 사이라고 마지막에 진수조건도 해줘야겠네. 그래서 이 공식은 밑을 일치시킨다. 밑을 일치시키고 난 다음에 계산하면 된다. 마지막에 진수조건도 반드시 확인한다. 함정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학교 시험은 함정에 유의해야 되는데 다음 친구는 밑과 진수에 둘 다 뭐가 있으면 둘 다 문자가 있다면 어떻게 푼다? 양변 로그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많이 틀리냐면 로그를 쳤어. 근데 밑이 2인 로그가 등장했기 때문에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쳤어요. 다음처럼. 그럼 치면 얘를 이렇게 봐도 틀리는 겁니다. 얘를 다음처럼 이렇게 보면 얘 앞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8 곱하기 요 덩어리인 거지 8x 전체의 지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보면 로그 2의 x가 튀어나오고 남는 게 로그 2의 8x 이렇게 풀면 틀린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8 곱하기 x야. 그래서 일단 잘라야 돼. 더하기로 먼저 로그 8 플러스 로그 x의 로그 x입니다. 밑이 2인 로그들 이렇게 찍혀야 됐었어요. 아까처럼 잘 푼 행위들은 보통 8x의 로그 x를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곱하기이기 때문에 곱하기야. 곱하기를 더하기로 먼저 잘라냈어야 합니다. 실수 조심해야 돼요. 곱하기가 먼저냐 지수가 먼저냐. 얘는 곱하기가 먼저입니다. 곱하기가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오면 얘는 3일 거고 얘는 튀어나오면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x니까 로그 x 제곱일 거고 튀어나오면 4고 그럼 이제 로그 2의 x를 치환할 수 있고 범위 안 생긴 것도 알고 있고 그럼 3 더하기 t제곱 작아요 4t 그럼 넘겨 쓰면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은 0보다 작은 거니까 t가 1과 3 사이야. 다시 t에 이제 로그 2x 넣어주면 밑을 1 시켜도 되고 양변에 밑이 2인 지수를 때려도 되고 답이 x의 양변이 나오고 마지막에 진수 조건 봐줘야 되는데 x의 양수밖에 없죠. 이미 성판에 끝났습니다. 함정에 걸리면 안 된다. 항상 끼리끼리 중요한데 우리가 지수랑 같이 잘 나오는 친구들을 알면 좀 뭐가 나오는지 미리 예측이 가능하겠죠. 지수랑 잘 노는 친구는 3기
전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한판축. 지수는 한판축 문제랑 산기 문제랑 잘 어울려요. 왜냐면 지수나 로그는 치환하게 되면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한판축과 잘 어울립니다. 즉 범위가 주어진 해의 범위가 주어졌어. 마찬가지 산기 양수니까 역수 잘 나오고요. 그 때문에 지수랑 잘 노는 건 산기 한판축. 마찬가지 로그도 마찬가지겠죠. 왜냐면 같은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지수 로그는 산기 한판축을 잘 나온다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2차 함수 문제입니다. 2차 함수에다가 로그랑 지수를 곁들였을 뿐이야. 어떠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두 근이 다음처럼 생기고 싶대. 그러면 어떠한 두 근의 위치가 뭐랑 뭐 사이에 있다, 크다, 작다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의 분리, 근의 위치 문제라고 한다고 했죠.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근의 분리 문제 어떻게 풉니까? 풀이 방법이 한판축이라겠죠. 한점, 판별식, 축방 다음 세 개를 확인한다고 해서 항상 근의 분리, 근의 위치가 문제가 나온다면 항상 한판축을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왜 한판축을 사용해야 됩니까는 고일 내용이라 지금은 그냥 결과만 가지고 사용하는데 다음 근이 다음 모양을 가지려면 한 점, 판별식, 축방 순으로 확인하면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겁니다. 지금 아래를 고르기 2차 함수고요. 그럼 다음 친구를 내가 함수 취급했을 때 아래 고르기 2차 함수야. 그렸어. 다음 친구가 해가 알파 베타인데 그 해가 뭐 때 작은 근이 0과 1 사이에 있고 큰 근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한판축 문제는 주어진 조건에 맞게 근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맞게 한판축 3개를 확인해 보는 문제인 겁니다. 만들었어. 다 만족하면 돼. 그럼 한 점은 어떠한 근이 뭐랑 뭐 사이에 있다, 크다, 작다 때문에 그 친구들의 함수값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F1과 F0의 함수값을 보는 거거든. 그럼 F0은 함수값 어떻게 돼요? F0은 양수의 함수예요? X 위에 있잖아. 양수의 함수예요. F0이 양수면 다음 그림을 만족하면 F0 양수. F1은 1에서 함수값은 F1은 X 밑에 있잖아. 얘는 X 밑에, X 위에. 얘는 음수네. 즉, 첫 번째 고려해볼 상황. 한 점, 0과 1이 다음 근 사이에 있으려면 그림을 그려보니까 F0은 항상 양수여야 한대. F1은 항상 음수여야 한대. 맞아요? 그 다음에 항상 순서는 한판축인데 왜냐면 한 점을 해놓으면 판별식과 축방이 자동으로 성립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가 메인입니다. 얘는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거예요. 판별식은 근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다음 문제는 지금 서로 다른 알파 베타 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판축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봐야 되는데 문제 잘 보면 지금 R을 보는 2차 함수인데 어떠한 수를 어떤 음수래. 그럼 음수 나오는데 이거 해가 없을 수 있나? 어떠한 R을 2차 함수인데 음수를 이렇게 야 음수니까 x는 0이란 말이야. 그럼 0을 안 지나고 음수 나올 수 있냐 이거야. 불가능하지? 그러면 어떠한 숫자 R을 부르는 2차 함수가 어떠한 음수인 함수값을 가지면 항상 해를 가져요. 얘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해가 있는지 없는지 해볼 필요 없어. 물론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성립할 뿐인 거예요. 이미 성립할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 더 다른 채로 걸렀기 때문에 더 큰 채는 굳이 해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미 성립할 거기 때문에 해볼 필요가 없는 것도 귀찮으니까 체크는 해야 된다고. 근데 판별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에요? 즉 지금 F0이 그러니까 최고차의 수야 양수일 때 이렇게 함수가 음수면 항상 이미 해가 서로 다른 두 개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해봤자 얘 중복돼. 얘 이미 먹혀있다고.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더 넓은 범위 나와요. 의미가 없지. 마찬가지 축방도 뭐 해도 되긴 하지만
지금 잘 보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판별 지금 근해 분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1 때 충분히 많이 했어야 되고 이제 고2 때부터는 그냥 사용만 하는 건데 축방은 왜 보는 거냐면 지금 이거만 있을 때 얘랑 얘만 썼을 때 얘랑 얘 어떠한 친구가 양수고 판별식이 양수면 1이 없으면 0을 넣는데 양수고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가 다음처럼 두 개 나오거든. 즉 0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이면서 판별식이 양수면 즉 이게 없을 때 이거 두 개야.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축방을 쓰는 거거든. 얘는 축방이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죠? 얘는 축방이 왼쪽에 있거든. 근데 다음 모양상 축방이 1이면 음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축방 여기 써야 돼. 무조건. 1은 음수거든. 1은 음수인데 다음처럼 왼쪽에 생길 수 없잖아. 이미 1은 음수래. 그러면 무조건 축은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왼쪽에 있을 수가 없어. 1은 음수래. 그럼 다음에 만족해 안 만족해? 이미 안 만족하기 때문에 축방 자동 성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성립인데 이건 이제 고1 때 열심히 하던 거라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고1 때 어려운 걸 안 해놓으면 고2 때 좀 까다로워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할 말이 많아집니다. 계속. 원래는 고1 때 했기 때문에 야 당연한 소리지 넘어가 이게 된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봐도 되니까 얘만 체크하면 F0이 양수래. F0이 뭐야? 0는 뭐 나오니? 0 넣으면 사라지고 로그 2에 A가 나오거든. 얘가 양수래. 그럼 지수부등식, 로그 부등식이죠. 어떻게 풀어요? 밑이 2인 로그를 날리기 위해서 밑이 2인 지수 칠 건데 사라지니까 A가 2의 영승보다 크죠. 2의 영승 1이니까 A는 1보다 크다 라고 나오겠네. 뭐 이런 건 로그 함수를 이용해도 금방 푸는데 잘 생각하면 로그는 다음처럼 기본 그래프 밑이 2인 로그는 다음처럼 생겼거든. 1이 기준이야. A가 1 때가 기준이란 말이야. 진수 X가 1 때 기준이야. A가 1보다 정확히 말하면 Y는 로그 2의 X에서 X가 1보다 크면 Y는 양수예요. 로그 2의 X는 양수라고. 위에 있잖아 이렇게. 여기가 X가 1보다 큰 범위인데 위에 있죠? X가 1보다 크면 로그 X는 항상 양수야. 그런데 여기는 이제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거죠. 0과 1 밑에 있잖아. 그럼 이제 이런 음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로그 그래프에서 X가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크면 로그는 위에 있으면 양수,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밑에 있으니까 음수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결과인 거야. 우리가 로그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냥 연습해도 됩니다. 로그 2의 A가 양수면 A의 범위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함수의 그래프를 쓰면 당연히 로그는 언제 양수냐? X가 1보다 크면 양수예요. 그걸 하지 않더라도 양변에 밑이 2인 지수를 때리면 부등호양 바뀌지 않고 사라지면서 A가 2의 영승보다 큰 건데 2의 영승이 1보다 크니까 A가 커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함수도 간단한 거는 함수로서 체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는 둘 다 동시에 가는 게 맞거든.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랑 방정식을 항상 동시에 가고 싶어요. 1번 A의 번호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2번 1는 게 음수래. 1은 뭐 나와? 1면 2-3 로그 A의 2 플러스 로그 2의 A가 음수래.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치환해야 되거든? 이거 치환할래? 이거 치환할래? 무조건 요겁니다. 밑에 A가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뭘 치환해왔냐면 로그 2의 A 밑이 아니라 진수가
문자가 있는 걸 주로 했습니다. 물론 왼쪽을 해도 답은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역수 나오기 때문에 부등식에 역수 나오면 헷갈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러면 바꿔주면 범위 안 생길 거고, 바꿔주면 2 빼기 역수야. 로그 2의 a가 t면 로그 a의 2는 t분의 1이겠지. 얘가 역수 나와. t면 3 플러스 t. 이거 작아요. 근데 위에 범위에서 얘가 t인데 t가 양수라고 되어 있거든. 줬잖아 이렇게. 얘가 얘잖아. 양수야 이미. 그럼 t가 양수이기 때문에 다음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t를 곱할 건데 t가 양수이기 때문에 안 바뀌겠지. 부등방향. 그래서 t가 양수인 걸 알았으니까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 t를 인수분해하면 t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럼 t가 마3부터 1까지니까 t 양수니까 결국 t의 범위는 0과 1 사이거든. t는 항상 양수일 때 보였기 때문에 얘랑 그냥 더 주어진 범위랑 얘랑 더한 게 2번입니다. 그럼 얘 나왔고 얘 나왔고, 아이고 a 구해야지. 미안합니다. a까지 구해야 되니까 a가 얼마야? a가 집어넣으면 t가 얼마니까 t가 로그 2의 a가 요거니까 a의 범위는 2 해주면 a는 1과 2 사이야. 그럼 얘랑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답인데, 그러면 이 자체가 답이겠지. 그 분리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밑이 0.1이니까 뒤집어지겠지. fx가 gx보다 더 작아야 돼. 그럼 확인해 보면 이거 찾으면 어디야? 0에서 B. 0부터 b까지야? 그럼 지금 이것만 딱 쓰고 1번이면 틀린다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얘가 양수야. fx의 양수 맞아요? 그럼 fx의 양수인 건 요만큼이거든. 얘가 fx 양수, 요만큼이 fx 양수지 지금. 그쵸? 그러면 0보다 작거나 a보다 크거나. 맞아요? 나 마지막 뭐 gx 양수. 그럼 gx가 요거잖아. 그러면 요만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c까지. 이만큼이라고. 그럼 다음 파랑, 주황, 빨간색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어디에요라고 물어보면 요만큼밖에 없겠죠? a부터 b까지. 그래서 진수 조건을 팔아보면 안 되고요. 안 되면 수위성 그리세요. 헷갈린다면. 뭐 할 거야? 이쁘게 해. 이쁘게 밑이 2인 로그니까 일단 뭐 했냐면 더했어. 그럼 k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꾸고 싶어? 바꿔. 어떻게 되니? 밑이 2인 로그면 k의 제곱이야? k를 미안해. k를 밑이 2인으로 바꾼다면 k는 2의 k승이야? 그러면 밑이 2인 로그 날아가면서 x 6 빼기 x가 커요 2의 k승. 그럼 전개하면 마 x제곱 플러스 6x 커요 2의 k승.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의 k승이 0보다 작아졌는데 인수분해 안되니까 냅둬. 그럼 이제 이 친구의 해를 알파베타라고 한다면 지금 작아진 범위니까 알파랑 베타 사이가 해일 거고, 그러니까 해를 정확히 모르면 해를 문자 놓는 겁니다. 여기 해 줬어요. 안 된 나중에. 그 다음에 얘 사이 안 구해진다면, 인수분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뭐 써? 진수 조건. 얘는 양수, 얘도 양수. 그럼 진수 조건 얼마야? 0과 6 사이야? 그러면 결국은 진수 조건과 해가 다음과 같다면 이 두 개의 공통분이 해인데 그게 뭐래? 그게 지금 2랑 6 사이래. 맞아요? 이거 고민해줘야 돼. 나중에 쓰는 거야.
그럼 얘가 2 4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함정에 걸리는 거 이러면 우리 이 문제 함정이 없지만. 그래서 진수 조건과 내가 찾는 해의 교집합이 얘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라는 거지. 지금 0과 6 사이와 얘랑 해서 얘가 넣으려면 지금 얘랑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얘랑 같을 수밖에 없지. 맨 마지막에 확인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라고요. 겹쳐지려면 이렇게 없다고. 얘가 얘랑 해서 얘 넣으려면 알파 베타가 2, 4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지금 얘는 진수조건이 안 써진 문제에서 문제라서 이렇게 쓰는 거지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확인해줘야 돼요, 진수조건. 결국은 얘가 2, 4라는 거니까 뭐 근각 개수가 쓰면 두뇌 곱은 2의 4승이니까 2의 K승이니까 뭐 K가 등장하는 거겠지만 반드시 진수조건까지 넣어서 확인해줘야 된다고. 19번은 다음 부등식이 나타나는 영역의 넓이인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래는 옛날에는 고1 때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했단 말이야. 전전교육과정일 겁니다. 근데 없어졌어. 근데 그게 웃기는 게 교육과정에서 빠져도 고2, 고3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일반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빠진 거지만 설명해볼게요. 어렵지 않거든. 저걸 로그 쳐서 보는 거예요? 좀 범위 있는 거? 일단 얘를 로그니까 지수를 쳐고 날리는 거죠. 일단 그러면 X 둘 중에 하나야. 밑을 일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수를 쳐서 로그를 날릴 것인가. 그럼 한번 연습해볼게. 그러면 0을 밑이 x인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 0은 진수가 1 1이면 되죠? 네. 밑 x는 그냥 증가야 감소야? X의 0승에서 1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데 연습해보는 거라고. 로그 감소요. 그럼 감소니까 돌아가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y 해서 날려도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서술형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서술형은 그냥 밑을 일치시키세요. 서술형이니까 파트만큼 그런 거. 그러니까 밑을 일치시켜줘 파트니까 이건 계산을 빠르게 위해서 하는 거고. 약간 안 될 수 있어 이거. 좀 이제 엄밀하게 하면 좀 열받기 때문에 밑을 일시키는 걸로 가자. 그럼 로그 y의 2x는 커요. 밑이 y인 걸로 일시키면 y의 y가 1이니까 일시켰고 y가 1보다 크면 증가하니까 결국은 2x가 y보다 커요. 그럼 이제 y가 2x보다 반대로 썼네. y는 2x보다 작다 나오거든. 왜? y는 2x보다 작다 나오는데 그럼 결국은 다음 세 개의 영역을 모두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는 뭡니까? 근데 봐봐. 그럼 y가 2x보다 작아요가 뭔지 알면 되는데 이걸 알면 돼. 등호를 먼저 그려. y는 2x는 그릴 수 있거든. y는 2x를 함수로 표현하면 y는 2x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의 모임이 y는 2x거든. 0, 0, 1, 2, 2, 4, 3, 6 점들의 모임. 그럼 얘는 어떤 점들의 모임이냐라고 하면 원래 공식은 y가 크면 얘 위, y가 작으면 얘 아래야. 그래서 얘는 요거는 실제로 요거 헷갈리면 점을 넣으면 됩니다. 이거 1, 2면 얼마야? 2요. 1은 2지? 2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보면 되거든. 이거 1, 1 넣으면 만족해 안 만족해? 1, 1 넣으면 만족해요. 만족하지? 밑이란 소리입니다. 헷갈리면 보통 그러니까 다음 부등식의 영역은 방정식 위 아니면 아래야. 그러니까 뭐가 위인지 뭐가 아래인지 안 배울 때 헷갈리잖아. y가 크면 위, y가 작으면 아래야 원래는. 항상 y가 크면 항상 양의 방향이고 y가 작으면 음의 방향입니다. 위가 양, 아래가 이거 나중에 도형 가도 내부가 음수, 바깥쪽이 양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y가 크면 위, y가 아래인데 헷갈린다면 가장 쉬운 점을 넣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1, 1은 만족한다고? 여기는 아래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 y는 2x 아래가 y가 2x보다 작아요 영역입니다. 이렇게. 저쪽에 오른쪽에 그래서 얘를 썼고 그다음 뭐 해야 돼?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x가 2분의 1과 1 사이니까 2분의 1. 그럼 이거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 보면, 그럼 지금 y가 작아요 2x니까 필요 없는 부분 지워서 좀 표현해 보면 y는 2x 밑에 y는 2x 밑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분의 1과 1 사이거든. 그러면 y는 x는 2분의 1과 x는 1 사이야 이렇게. 근데 얘가 y는 2x니까 2분의 1이면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이제 2죠. 근데 그 다음 뭐? 요거 사이 이게 x의 범위. 마지막 y는 1 위에 누가 y는 1이냐면 얘가 y는 1이야. 마지막 얘가 y는 1입니다. 요거 위에. 그럼 이제 걔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요 삼각형밖에 없습니다.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2분의 1, 1이니까 여기 가로는 2분의 1, 1과 2니까 여기 1. 그럼 이제 넓이를 찾을 수 있겠죠? 넓이는 4분의 1이니까 답을 구했네. 그래서 우리가 4분면부터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정의를 내리는 건데, 원래 우리가 각을 확장한 거잖아? 원래 각은 뭐 삼각형에서의 가격 때문에 뭐 커져봤자 둔각 이런 거였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각을 확장했습니다. 0도에서 360도로 각을 확장했지. 그럼 이렇게 각을 확장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뭐도 확장했어? 양각과 음각도 확장했지. 반시계 시계. 네. 또 뭐도 했어? 회전도 시켰어요. 회전하면 제대로 들어온다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각까지 확장했고요. 그럼 확장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예각, 직각, 둔각이라고 우리가 벌을 나눈 거잖아. 마찬가지 우리가 사분면으로서, 그러니까 각을 우리가 범주를 나누고 싶은데 구역을 나누고 싶은 거야. 사분면을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항상 시초선을 X축의 오른쪽 방향 양해방향 생각했을 때 동경이 돌지. 네. 돌 건데 각을 예각, 둔각, 직각처럼 영역에 따라서 구분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동경 여기 있으면 0도지. 0도. 여기까지 가면 봐봐. 한 바퀴가 몇 도? 360, 반 바퀴 180, 4분의 1 바퀴. 90. 그럼 여기 동경이 여기 있으면 90도. 4분의 1 바퀴 90도. 반 바퀴 180. 2분의 3 바퀴 270. 한 바퀴가 360인데 0도랑 똑같지. 네. 1, 4 분명했다는 건 각도가 뭐랑 뭐 사이? 0과 90 사이. 2, 4는 90과 180. 3, 4는 180, 270. 4, 4는 270, 360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사분면 그릴 수 있으면 사분면의 각 표현할 수 있겠죠? 좀 더 엄밀히 표현하면 1, 4의 각은 일반항 표현하면 알파 더하기 360 곱하기 정수배가 기본적으로 일반각 표현인데, 알파가 어디 사이에 있으면? 알파가 0과 90 사이에 있으면 1사분면의 각인데 일반각 돌려야지. 꼭 예를 들어서 30도만 1사분면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더 돌아가갖고 390도도 여전히 1사분면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 각, 가장 쉬운 각이 0과 90도 사이, 일반형까지, 일반화까지 해준 거지. 마찬가지 2사가 되면 일반각 표현 똑같고, 이번에 알파가 뭐랑 뭐 사이? 90도랑 180 사이에 있으면 2사의 각. 3사는 180부터 270, 4사는 270부터 36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냥 사분면 그리면 굉장히 장난한 소리인 거고, 주의할 건 Y축이나 X축 위에 있으면
이 친구 동경이 다음처럼 이런 데 있으면 이런 거는 4분면의 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거 0, 90, 180, 270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됩니까? 사이에 있어야 돼. 등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죠. 360. 그래요. 다음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자. 그러면 360이 몇 개 들었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510은 360 플러스 얼마야? 150이니까 얘는 150에서 한 바퀴 더 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표현해주면 2사분면. 잘 보면 얘가 90, 180이야. 그리고 각의 기준은 30도예요. 즉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자는 몇 조각 잘랐어? 8조각이죠. 한 조각이 45도거든. 그러면 한 조각 45도가 기준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자를 때 각은 30도 기준으로 많이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이 90도야. 그럼 150도는 3등분 되어 있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150도는 90에서 60만큼 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친구는 뭔 소리냐면 360 가고 150. 이게 150이거든. 라고 생각해도 되고 150 가고 360. 그래서 표현하면 510을 표현하면 한 바퀴 돌고 150. 한 바퀴 돌고 150. 이게 510도의 표현이야. 동경은 똑같지. 이게 560, 뭐 이게 150이겠죠. 동경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사인 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양양, 양각끼리나 음각끼리는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동경의 일치가 일치하냐면 360에 정수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음각이면 좀 계산하기 힘들거든. 음각을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이 친구의 360이 몇 개 들었냐 이건데 절대값. 우리가 362 3개 있으면 1080이거든. 빼기 지금 마이너스 1080 플러스 30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플러스나 플러스끼리 있거나 마이너스나 마이너스끼리 있으면 상관없지만 계산 좀 쉽거든. 근데 뿔마가 있으면 빠지는 방법은 플러스 각과 마이너스 각의 절대값을 떼고 보는 게 같으면 지금 얘랑 얘가 동경이 일치하는 걸 내가 계산해 본 건데 확인하는 방법은 절대값을 떼고 왔을 때 합이 360도의 정수배가 되면 걔는 지금 동경이 일치합니다. 즉 얘랑 같은 동경을 갖는 실수를 치면 이거 부을 때 요거죠? 뭘 더해야 1080인 거냐면 30도에서 1080인 거지. 얘는 우리가 360도의 배수는 3배까지는 외우는 게 좋아. 1배는 360, 2배는 720, 3배가 1080. 그러면 부호 떼고 왔을 때 어떤 플러스랑 더해야 1080입니까? 30이겠지? 그럼 좀 아무 생각이 빠르다고? 다음 친구는 뒤로 막 한 바퀴 앞으로 30이죠? 그 때문에 30과 똑같기 때문에 일사면의 각입니다. 이거지만 그림도 한번 그려보자면 지금 30도와 똑같아. 그럼 얘를 표현해보자면 얘는 지금 뒤로 3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한 다음에 덜 돌았어. 여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050이겠지. 동경이 일치하고요. 14겠네. 정확한 표현 되어봤습니다. 호도법이 뭐예요? 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각은 60분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 60분법은 뭐냐면 우리가 각을 도로서 단위를 정의내리고 있는 겁니다. 60도, 30도.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기준이 뭐냐면 각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의내린 거냐면 그냥 한 바퀴를 360등분 해서 한 칸을 1도라고 한 것 뿐이야. 그럼 그렇게 정의내려 보니까
우리 목표는 각의 실수한데 얘를 실수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너무 썩었어. 아무것도 연동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정의한 게 호도법이거든. 즉 60도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연생 안 된다고. 얘를 실수라고 계산하면 그냥 개판 나요. 그냥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의한 게 호도법입니다. 그럼 호도법은 이 호는 이 도는 각도할 때 도거든. 앵글. 호는 원래 반지름이라는 글자인데 반지름이 중국어로 뭔지 알아요? 예? 반지름이 중국어로 뭐예요? 한자로 뭐예요? 호.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을 뗀 겁니다. 그냥 반지름을 호라고 그냥 비싼 거 그냥 비싼 거 쓴 거예요. 그냥 대충. 그래서 반지름으로서 각도를 정의내리고 싶어요가 호도법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보통 부채꼴을 그리는데 부채꼴은 원의 일부라서 나는 원을 그릴 겁니다. 어떤 호도법은 뭐냐면 다음처럼 정의되어 있는 걸 각의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60분법의 각은 실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칙환산이 안 돼. 각의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정의 다시 합니다. 호도법 반지름으로서 각도를 정의내고 싶다. 그러면 부채꼴을 그릴 건데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 원의 중심 반지름이 R인 원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이게 뭐 한 칸이 얘는 1도였잖아. 그럼 얘를 적당히 돌리면 지금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을 때 툭다 돌리면 각도를 적당히 돌리면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순간이 언제 있지 않을까? 지금 부채꼴이니까 각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반지름 지금 얘를 희초선 동격을 생각하면 동격이 돌 거 아니야 이렇게. 돌다가 될 수가 있어요. 뭐시라? 저 알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어떠한 부채꼴에서 반지름만큼 호의 길이를 갔을 때 그때 각이 벌어질 거 아니야. 맞아? 어떠한 원이든 반지름 1이든 2이든 3이든 4든 간에 그만큼 벌리면 같은 각도가 벌어져요. 그럼 얘를 1이라고 정의 내리자가 얘의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같게 잡았을 때 그때의 각이 벌어지는데 그때의 각을 1이라고 정의 내리자. 그러니까 그때가 숫자 1인 거예요. 1라디안은 실수예요. 그래서 다음 같은 각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 내리죠. 라디안은 반지름 플러스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지름 더하기 각도가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1라드라고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야. 1라드가 아니라 라디안은 라드라고 써요. 축약으로. 그 다음에 그냥 1이라고 씁니다. 왜냐면 얘는 실수니까. 즉 라디안을 1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접은 거야. 즉 각은 우리가 센치 마냥 규정이 있는 게 아니야. 얘를 1cm로 하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바퀴를 어떻게 자를 거냐.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같을 때를 1이라고 하자. 실수 1이라고 하자 이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처럼 각을 정의하면 우리가 각이 만약에 숫자로 정의되어 있다면 걔는 라디안 표현이고 단위가 없으면 그러니까 도가 안 붙어있으면 각도에 도가 안 붙어있으면 그 표현은 라디안 표현인 거예요. 실수입니다. 1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붙어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과 비교를 해보자면 원은 각도와 둘레가 정비례하거든. 부채꼴은 마찬가지 각과 둘레가 즉 원에서의 각과 둘레 원은 한 바퀴가 360도야. 그때 원둘레는 얼마야? 360도일 때 얘가 원래 정의 얘는 새로운 정의 무슨 관계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즉 원래의 60분법의 정의랑 요도법의 정의를 비교했을 때
정비를 할 거니까 무슨 관계인지 보자 이거야. 즉 1라디안이 몇 도인지 보고 싶다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그냥 원은 한 바퀴 360도로 돌았을 때 원둘레가 2파이 r이죠. 원의 둘레 공식. 근데 우리는 다음 이 친구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어? 각이 1라디안일 때 그때 호의 길이, 둘레는 정확히 말하면 부채꼴은 호의 길이를 말하는 거겠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호의 길이가 r일 때의 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 그럼 원의 도와 둘레의 비와 부채꼴의 각과 둘레의 비는 똑같을 거니까 다음 두 개의 친구는 정비를 해야 돼.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r 곱해주면 2파이 r은 360도 곱하기 r이기 때문에 r 지워지고 대망의 공식 2파이는 360도의 요가 나옵니다. 뭔 소리냐면 한 바퀴가 360도인데 한 바퀴라는 길이를 2파이라고 정의내린 겁니다. 한 바퀴를 돌면 360도라고 했잖아. 그럼 걔를 실수하면 그냥 걔를 그냥 뭐라고 하자? 2파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한 바퀴죠. 그럼 한 바퀴 돌 때를 실수하면 파이는 대략적으로 얼마야? 3.14죠? 그럼 이거 6.28쯤 되는 길이인 거야. 다음 같은 길이를 원의 한 바퀴라고 한 거야. 보통 얘보다는 더 많이 쓰는 건 양쪽을 2로 나눠서 파이는 180이거든. 얘는 외우세요. 웬만하면. 반바퀴 180이 파이다. 즉 반바퀴만큼 돌면 그 길이가 실제로 3.14쯤 되는구나 라고 저기 내리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은 외우는 건 이렇게 없어. 암긴 이것만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얘를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야. 그럼 얘를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180분의 파이는 1도야. 1도라는 친구의 실제 길이는 다음 정도. 3.14를 180으로 나눈 작은 각이죠. 작은 숫자죠. 정도로 생각하고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야. 그럼 얘를 나눠보자면 1라디안이라는 숫자 1은 다음 정도의 각이라고 생각해보자인 거라고. 그러면 분모가 3.14쯤 되는 거니까 근데 1라디안이 왜 갑자기 파이분의 180도 뭐예요? 양변을 파이로 나눈 거예요. 얘는 양변을 180 나눈 거고 얘는 양변을 파이로 나눈 겁니다. 아,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지금 왼쪽 파이는 단위가 라디안이야. 얘는 각도고. 즉 각도라는 단위와 라디안 단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거지. 파이라는 라디안 단위를 180라는 각도로 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정확한 관계 다음과 같다. 표현해보면 이렇게 1라디안은 대략적으로 각도로 치면 180을 파이로 나누는 것 같은 크기니까 이거 파이가 3.14죠? 그럼 이거 3보다 조금 더 큰 걸 나왔으니까 60도보다 좀 작은 각인 거야. 즉 1라디안이라는 다음 각은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거지. 벌써 헷갈리는데요. 그럼 이제 60분법과 호도법이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되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파이는 360 한 바퀴죠. 파이는 반바퀴 180. 그럼 가장 작은 단위부터 외우는 게 좀 편한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얘겠죠. 얘가 메인입니다. 파이는 180. 등분을 해보자면 가장 작은 단위의 각은 30도. 그러면 30도는 얘를 몇 등분한 거야? 얘를 6등분한 거기 때문에 6분의 파입니다. 45도 미안합니다. 더 다른 단위부터. 그럼 180을 반띵하면 90도는 2분의 8. 40도는 얘를 6등분. 45도는 얘를 반띵. 60도는 얘의 3등분. 그래서 당연한 소리야.
몇 등분 했냐? 인 거란 말이야. 좀 원이랑 같이 좀 살펴보자면 원과 같이 바라보자면 0, 90, 180, 270 얘를 호도법 표현하자면 한 바퀴가 2파이야. 얘가 360도랑 똑같은데 한 바퀴가 2파이라고. 반 바퀴는 파이, 4분의 1 바퀴는 2분의 파이. 얘는 90도를 3번 갔으니까 2분의 3파이, 2분의 1 파이, 2분의 1 파이, 2분의 1 파이, 2분의 1 파이. 90도가 2분의 1 파이기 때문에 2분의 1 파이 4번 간 거로. 맞아요? 얘를 어떻게 잘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360, 반 바퀴 180, 4분의 1 바퀴 90이야. 그럼 얘를 잘할 거야. 그러면 가장 기본 단위인 30도는 180을 6등분, 45도는 90도를 반띵, 60도는 180을 3등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파이, 4분의 1 파이, 6분의 파이 기본기라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외운단 말이야. 뭐 가장 기본이 120. 120은 60의 2배라고 생각하는 거야. 60이 3분의 1파이니까 120은 3분의 2파이. 이거 왜요? 해보면 150은 어떻게 해요? 150. 150은 6분의 응? 6분의 5파이 아니에요? 6분의 5파이야? 어떻게 했어? 얘 30. 아니 얘 몇 배? 5배. 6분의 5파이. 180 했고요. 했죠? 쓸까? 180은 2배니까 파이. 미안합니다. 여기 있죠? 미안합니다. 210은 210 어떻게 할래? 얘 몇 배야? 7배야? 7파이. 240은 8배 3분의 4파이 얘를 4배. 270 했죠? 300도는 얘 10배야. 얘 10배. 610파이. 4분의 5파이. 330은 얘 11배. 11파이.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조금 더 다른 단위가 등장하긴 하거든. 좀 잘 안 나오는 거지만 이과애들 잘하는 거지만 이과애들 많이 하는 거지만 15도는 12분의 얘 반띵이야. 그래서 12분의 파이야. 그래서 75도 같은 거 구하라고 치면 더 작은 단위를 구해서 얘는 얘 몇 배야? 5배요 그럼 15분 이렇게 구해도 되고, 혹은 더하기 더하기로 75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각 특수각의 합으로 쪼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도가 60분의 1파이, 얘가 3파이. 다음처럼 더해서 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